오늘 사연은요, 원래는 유선 상담으로 하셨던 분인데, 사실 재회가 아직 완벽히 된 사연은 아닙니다. 제목은 그냥 좀 어그로를 끌어봤고요. 최근에 이제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 작업을 정말 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양해를 구하고 사연을 방송으로 송출하기로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갑자기 술을 왕창 먹고 급발진을 하셔가지고, 조금 작업이 이제 더디게 망하긴 했는데, 이분 멘탈이라면 금방 다시 관계는 회복이 될 거고요. 굉장히 공부가 될 만한 사연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재회는 상황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오로지 멘탈의 문제라는 거, 상대가 연인이 있고 뭐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은 29살 여성분이시고요. 남성분이 27살로 2살 연하예요. 이 여성분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불안감이 거의 이별의 원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남자한테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너무 맨날 불안해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달래준다고 달래줬으나 사실 관리가 필요했던 것일 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냐 권태기냐라고 하셨다가 남자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매달리셨다가 이제 1년 반 만에 연락을 하시는 케이스예요. 이제 사연은 제가 이제 많이 간추려놨는데 사연을 조금 읽어보면 작년 9월쯤에 재접근을 하셨어요. 잘 지내고 있냐? 라고 보내셨고 상대방은 무슨 일이야? 라고 답장이 왔고 그냥 오랜만에 너네 집 근처 지나가는데 너 생각나더라. 아직도 거기 살고 있어? 라고 보내셨고 상대방은 맞아. 그런데 나 여자친구가 있어서 이라고 답장이 왔는데 내 남자님께서는 너네 집 근처 지나가다 연락해봤다니까 여자친구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 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이 남자가 그 카톡을 한 3일간 씹었다고 해요. 이때 이제 저한테 상담이 오셨던 기록이 있는데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 프레임에 당황한 것 같다. 곧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 좀 기다려봐라 라고 제가 답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3일 뒤에 남자한테 다시 연락이 왔었고 연락 내용은 미안 넌 남자친구는 생겼니? 라고 답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주시해볼 만한 내용은 아무리 이제 여러분이 재회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관계라는 것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생기려면 차근차근 당연히 만들어 나가야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친이 있다고 경계를 하더라도 내 남자는 애초에 재회를 그냥 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반응이 나왔던 거죠. 일단 우리는 이런 단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했나? 내가 감정적이었나? 라고 생각하게 됐을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다려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흔한 행동들처럼 그래 미안해 여친이 있는지 몰랐어. 이거는 여러분 그냥 자폭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요즘 연애 세포가 활발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중이다. 어찌됐던 잘 살고 있는 것 같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연락하자 라고 보냈고요. 재접근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2주 뒤에 전화를 하셨고 뭐하고 있냐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쉬는 중이라고 해서 전 남친이 다니던 대학교 얘기를 좀 하다가 요즘 육회에 푹 빠졌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 남친이 요즘도 술 많이 먹고 다니냐? 얘기를 해서 너도 근데 육회 좋아하잖아 라고 하니 요즘 술을 안 먹은 지 좀 돼서 육회도 안 먹어본 지 꽤 됐다 라고 하길래 그럼 나중에 서로 여유 되면 육회나 먹으러 가자 라고 했는데 전 남친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내 여친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넌 어찌됐든 전 여친이라 만나기가 좀 그래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얘기한 다음 빠졌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종료를 했고 이때 저한테도 상담을 주셨는데 관심이 있고 없고 호감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남자가 멘탈이 안 좋은 거다 경계하는 것일 뿐이니 실패한 거 아니다. 시무룩해 있지 말고 다음에 연락하면 그땐 또 이 남자가 상황이 바뀌어서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잘 치고 빠졌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별다른 연락이 또 없으면 2개월 정도만 공백기를 가져라 라고 해서 공백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히 그 통화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상대방에게 갑자기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받아주고 아무 연락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제 스토리를 보더니 전 남친이 DM으로 여전하네 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 행동을 보고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전 여친이라 보기 힘들다며 이렇게 연락은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던졌습니다. 사실 이게 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찔러보듯이 연락하는 게 너무 소심해 보였고 조금 짜증이 났었나 봐요.
그러자 전 남친은 불편하면 하지 않을게 미안이라고 답장이 왔고 내가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날 불편하게 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기준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프레임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전 남친이라는 사람은 여친이 있음에도, 그리고 우리 내담자는 솔로에다가 먼저 연락을 한 경우인데도 지금 사실 끌려다니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여기서 누가 과연 불편하게 대하고 있을까요? 제가 제외해서 정말 중요하게 이제 항상 말하는, 상대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본인 감정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어라 라는 이 법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어요. 이래야 돼요.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호감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상대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행동하려 했다면 이런 연락도 오지도 않았을 거고 제 접근은 진작에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그러자 전 남친이 갑자기 이렇게 연락해서 날 흔드는 것 같은 연락을 해서 의도가 궁금했다라고 장문의 DM이 왔었는데, 그냥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나한테 흔들렸어? 라고 답장했더니 전 남친은 마치 항변하듯 그런 게 아니라 연락이 오는 상황이 이상하잖아 라고 답이 와서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지. 바보네 아직도 라고 짧게 답했더니 전 남친은 또 장문의 메시지가 왔고 그냥 더 이렇게 연락했다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연락을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뒤에 제 인스타를 차단하더라고요. 시호님이 이 남자는 생각이 너무 많고 멘탈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말해왔는데 이 반응을 보니까 진짜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락하자는 생각으로 연락 안 했어요. 카톡도 차단을 풀었다 했다 계속 이러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에서 시호님이 이 남자 행동에 절대로 관심 주지 말라고 하셔서 어차피 연락 올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연락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쯤에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그땐 미안했다. 요즘 사정이 있어서 예민했었나봐 라고 카톡이 와서 미안할 필요는 없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니 바로 전화가 왔고 전화로 언제 한번 보자 라는 연락을 끝으로 어느 정도 멘탈 싸움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기본적으로 엄청 여유 있게 행동하세요. 서로 막 장문의 DM을 막 주고받으면서 감정적으로 막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연락 안 해버리잖아. 공백기 가져버리잖아. 그리고 12월 말쯤에 보게 되었는데 서로 오랜만에 되게 반가워하며 보게 되었고 육회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전 남친이 저와 대화 도중에 계속해서 폰을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무슨 폰만 보냐 라고 얘기하니 여자친구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신경 쓰이네 라고 얘기하길래 나는 오랜만에 좀 우리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집중을 못하니까 안 될 것 같네. 가서 여친 먼저 신경 써. 난 괜찮아. 라고 자리를 뜨려고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 남친이 미안한지 시무룩해져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걷다가 택시를 타고 싶은데 그럼 나 걸을 때까지 같이 걸어줘. 그럼 오늘 나한테 무례했던 거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하자 알겠다고 하고 밖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내담자님이 얼마나 멘탈이 좋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노력시키라는 행동 정말 잘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애써 모른 척하면서 쿨한 척하면서 데이트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루즈하게 만든다거나 상황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이럴 거면 너 여친 먼저 신경 써. 난 괜찮아. 그 대신 나한테 이 정도 노력은 해줘.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많이 정말 이 생각의 관점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진짜 따봉. 그때 걸으면서 전 남친이 별이 이쁘다 얘기하면서 우리도 예전에 같이 별 보면서 많이 걸었는데 라고 하길래 갑자기 그 순간 시온님 멘트가 떠오르더라고요. 넌 진짜 항상 너무 섬세하고 너무 생각이 많아.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 라고 가볍게 웃고 함께 걸었고요. 다음에는 여친한테 똑바로 허락받고 나 만나 라고 얘기한 후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때쯤에 또 상담을 주셨고 제가 너무 잘했다고 했고 이대로 몇 번 만나면 분명히 흔들릴 거다. 그리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 치고 빠지기를 너무 잘하고 계신다 라고 하셔서 내심 기분이 좋았다고 하고 뭔가 변한 모습에 흡족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게 됐는데 술을 엄청나게 드신 적이 있어요. 우리 내담자가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전 남친한테 DM으로 보고 싶다. 언제 볼 거야. 너무 힘드네. 라고 급발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라고 상담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습해봐야 역효과가 날 것이고 상대방에게 답이 오면 술 먹고 그냥 너가 생각이 많이 났나 보다.
아, 창피해, 설렜어? 정도로만 유쾌하게 보내시고 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유쾌하게 의구하고 넘길 수도 있는 거고 깊게 생각에 잠길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내담자가 어차피 사실 잘 행동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만 잘 잡아주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연에서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날 저한테 여친이 생겼는데 남친이 생겼는데 끝난 건가요? 시호님은 된다고 하는데 진짜로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제외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끝났냐 안 끝났냐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니 그래야 상대방이 본인들에게 행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게 사실 작업의 기본입니다. 어느 정도 정말 상대를 이 사연처럼 정말 편하게 대해줄 수 있어야 되고 자신과의 동등한 가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편한 척이나 쿨한 척을 할 뿐 사실 편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등하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연은 여러분이 유심히 바라보면 우리 내담자님은 상대방의 행동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 또한 목적성 있게 너무 잘하셨고 한번 만났을 뿐인데 남자가 계속해서 흔들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제 멘트가 갑자기 생각나서 상황에 맞게 제 멘트를 던졌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직 재해가 되신 건 아닌데 우리 내담자님은 지금 이대로 여유 있게 행동만 하신다면 이거는 큰 무리 없이 재해가 될 사연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오늘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사연 분석은 끝마치겠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